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209쪽의 보고서 작성인데요. 자, 이 보고서 작성은 우리가 학교 숙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고서 작성하고 사실 기본적인 논리는 같은데 지금 209쪽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 있는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관에 가면은 이제 한 번쯤은 보시게 되는 욕구조사 보고서, 만족도조사 보고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9쪽에 이제 맨 위에 문단인데요. 자, 보고서로 발간되거나 보고 자료의 형태로 일반화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고서는 그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다. 자, 출판이 되면 오탈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교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의 원칙인데, 자, 중간 문단입니다. 209쪽에. 결과 보고서는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된다. 즉, 읽는 사람이 전문가냐, 대학생이냐, 아니면 어르신이냐, 지역 주민이냐, 또는 공무원이냐, 여기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장은 자,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제 강의자를 1번 하는 겁니다. 읽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니, 물론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처음 작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작성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를 반드시 다 잘 작성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매번 새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보고서 작성 양식하고 다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읽는 사람에게 잘 작성하는 보고서를 쓴다면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09쪽의 맨 아래줄에 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자, 동그라미 1번, 자, 표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목차,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210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요약문, 동그라미 4번의 서론, 자, 동그라미 5번의 이론적 배경, 6번의 연구 방법, 7번의 분석 결과, 8번의 결론, 9번의 참고 문헌, 그 다음에 10번의 부록. 자, 보통 설문지 같은 경우는 맨 뒤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조사자, 기관의 명칭, 조사하는 사람의 기관의 명칭, 자, 그 다음에 언제 작성된 작성일자 표기, 이거는 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걱정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약문,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요약문을 보고 이제 뒤에까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뽑아서 그대로 앞에 요약문에다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와 표목차, 그림 목차, 수신 목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책에서 안 나와요. 자, 어떤 보고서의 전반적인 목차가 맨 앞에, 그 다음에 표목차 끝나면 그림 목차 끝나면 수식 목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고정된 거고요. 자, 서론부터 참고문헌 부록까지 서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조사 현황, 요번에 본론, 분석 결과까지는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참고문헌 어디서 이걸 참고했는지, 그 다음에 부록의 순서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자, 반드시 보고서가 이렇게만 쓰여진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보고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00장 이상의 보고서이고요. 뭐 200장, 300장 넘어가는 보고서도 흔해요. 그런 경우는 혼자서 하기가 좀 버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책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 그림과 그래프가 많이 들어간 보고서는 자, 그림과 그래프가 잘 보이게끔 배치를 하고 나머지 문장을 좀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만 읽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쯤 해보셨겠지만 그림이나 그래프가 들어가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쓸 때 좀 잘 쓰지 않으면 이게 눈으로 볼 때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그림이나 그래프가 이게 좀 너무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색깔 있는 내용들은 종이로 인쇄를 할 때 대부분 흑백으로 이제 인쇄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쇄를 할 때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칼라를 진짜 인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흑백으로 그냥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읽는 사람이 좀 혼동을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설명을 할지.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면 대 면으로 만나서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을 할 것인지,
또는 자 노트북을 보면서 설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종이로만 보여준다 그런 시대는 이제 또 좀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은 이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